아니요. 진짜 신년 살림이 집에 어디도 없어? 응. 그건 어떻게 들어? 집에서 안 들어? 그 블루투스 스피커 요만한 거 소니 거 요만한 거 있거든요. 그걸로 폰으로 연결해서 듣습니다. 집에 오디오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번에 내 부조 대신에 내 집에 오디오를 한 세트 해줄게. 오, 진짜요? 오. 나도 결혼해야겠다. 오디오 근데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지. 사장님 또 가오가 있으시잖아. 네가 쓰는 거 그런 거 아니야. 우리 그런 거 받아도 되나요? 돼. 라디오 자파명리 시즌 2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집 대명초 4번째 시간 안희정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프로님 안희정 없는 안희정 초대서. 예. 실제로 낚인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인사 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네. 강프로님 주가마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예. 뭐야? 이제 분명가? 이제 뭐 내일모레 결혼한다고 이제 분명 까는 거야? 아니요. 다 필요 없다 이런 거야? 근데 딴 데서는 그냥 김창규입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주가마입니다 해야 되나? 네, 헷갈리네요. 저는 낯선이고요. 예, 오늘도 대선 주자는 없는 대선 주자 명식만 초대하는 네. 대명초고요. 실제로 광클릭을 하셨다고 전 그분이 누군지 압니다. 예. 광클릭이 뭔데요? 선생님 제자 여기서부터 막히다니. 빛광자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클릭했다는 걸 광클릭이라고 합니다. 왜 클릭을 하는데? 너무 와 이러면서 너무 막 있잖아, 빨리 듣고 이렇게, 싶으니까.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요. 뭐 문재인 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재인 진짜 나온 줄 알고 광클릭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요. 사기반 반장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죄송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은 딴 데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전 같으면 저희가 막 대선 후보 인터뷰하고 막 기사도 내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예능이다 뭐다 종편 뭐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안 노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훨씬 더 이렇게 차별성이 있지. 예.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죠. 앞에 그러니까. 넣으면 아무래도 그렇죠.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 이게 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뭐 되게 아무리 내가 방기문이 싫어도 예. 방기문 앞에 있으면 내가 그러겠냐 그 노인한테.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볼 건데. 앞에 나면 안 될걸? 잘도. 일단 연세는 있으시니까 예. 제가 예의는 갖추겠죠. 분명히 섭외하면은 엄청나게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제가 섭외를 안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하세요? 와. 여기서 잠깐. 좀 그럴싸하게 좀 할 수 없니? 제가 아나운서 출신이 아니어갖고 여기서 잠깐. 괜찮았나요? 좀 괜찮았어. 네. 저희가 도수철도 작가리 갔네. 뭐라고요? 저희가 지난 이제 대선 주자 명식 초대서 대명초 이재명 편에서 부평 아트센터 아주 부평 마트센터 하는 것 같아. 양희은 콘서트 티켓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새벽에 업로드가 됐는데요. 업로드 되자마자 오전에 바로 마감됐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마감이 돼가지고 연락이 오셨습니다. 부평구 문화재단 마케팅 팀장님께서 을목삼병전 사주 주로 복덕수기. 복덕수기시죠. 저 되게 친하게 지내려고요. 저 몰랐거든요. 이분이 연락이 오셔서 아침에 완전 감동을 받으셔갖고 한 번 더. 이벤트 한 번 더 간다. 이번에도 5분께 2매씩 총 10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월 25일 오후 5시 부평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양희은 콘서트고요. 부평이 그리 멀지 않다는 걸 좀 강조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신도림역에서 한 지하철로 한 30분? 네네. 벙커원역이 충정역에서 가도 뭐 한 50분. 저는 참 개인적으로 부평이 굉장히 저한테는 가까운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은 다 아파트촌인데 90년대 초반까지는 이게 다 공장지대, 부평 공단이었거든요. 네. 여기서 제가 그 독립영화 활동할 때 파업전열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실제로 나중에 살기도 했죠. 그 이제 막 아파트 들었을 때 창문 열면 논바닥 보이는 시절. 작전동 현대아파트 1차
백이동 101호. 근데 죄송하지만 그것과 양희은 콘서트 어떤 관계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그냥 부평이죠. 뭐. 부평이 그렇게 먼 곳이 아니다. 네, 가깝습니다. 그 콘서트가 풀 코스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강원 선생님이 걸신이시기 때문에 음식에 또 비유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에피타이저. 네, 먹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에피타이저는 이제 그 식욕을 돋구는 어떤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양희은 콘서트에 앞서 강원 선생님께서 통기타와 청바지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강연을 먼저 하십니다. 네, 먼저 하시고 돈을 준다길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약간 주제가 어떤 거죠? 공동묘지에서 귀신만 나온다? 아니다. 뭐 또 나온다. 뭐 이런 무슨 말이 있던데 무슨 말인가요? 아침 이슬 가사를 얘기하는 거구나.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아 이걸 제가 불러야 되는 건 아니죠? 네. 네 죄송하고요. 네, 아침 이슬에 관련된 멘트를 해달라고 그 을목 삼명존 마케팅 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셨는데 죄송하고요.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네. 그리고 뭐 진짜 그 뭐 공동묘지 거기서 귀신 말고 도대체 뭐가 나오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강연이 아직 마감이 안 됐나 봐요. 정말 솔직한 방송. 네. 선착순 땡땡명입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50명이야. 오후 3시 반부터 선생님 강연이 먼저 진행되는데요. 네. 요 신청은 부평구 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032-500번에 2085번 2085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메인 디시 양희은이 노래하는 봄은 어떤 모습, 어떤 색깔일까요? 참 어색하다. 다시 좀 잘해볼게요. 봄은 세상에 처음 태어나는 봄도 있지만 춥고 어두운 기나긴 겨울을 지나온 봄도 있죠. 올해 봄이 그런 봄일 것 같습니다. 양희은이 전하는 2017년 3월의 봄 노래는 더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클래식 공연장에서 여기 클래식 공연장인가요?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런가 봐요. 네. 클래식 공연장에서 직접 들어보시면 감동이 배가 될 거라는 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콤한 후식까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공연 직후에 양희은 사인회도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책과 CD도 판매되는데요. 강원 선생님 책도 여기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돌베개가 또 출동했네. 그러셨나 봅니다. 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건 5분께 2매씩 드리는 10장의 티켓 이벤트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송 중간에 돌발 퀴즈를 낼 것입니다. 그렇죠. 퀴즈. 근데 퀴즈가 네. 이 방송 중에 나오긴 하는데 언제 나올지는 우리도 몰라요. 편집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여튼 네. 돌발 퀴즈가 나옵니다. 네. 물론 방송 내용 중에서 하는 내용을 맞춰주는 퀴즈죠. 네. 근데 이번에 좀 어렵게 내려고 합니다. 오답자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선생님. 됐어. 저희 수준을 뭘로 보고. 뭐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 많았어. 그래서 그 문제를 들으시고 클럽 게시판에 공지가 써져 있습니다. 정답자 선착순 5분까지 당첨이 되시는 거죠. 당첨이 되시는 거고 그러면 퀴즈는 이따 저희가 뒤에 어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네네. 당첨되신 분들은 공연 3일 전까지 전화로 꼭 그 부평구 문화재단에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전화만 걸면 돼요. 그리고 전화로 확인된 뒤에는 티켓은 공연 당일 현장에서 배부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당첨되신 5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막 주소를 알려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가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쪽 전화번호를. 그럼 당첨되신 분들은 그쪽에 전화하셔서 성함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송 내용에 귀를 좀 기울여 볼까요? 느끼해.
저번 주에 이재명 편이 예. 아 제가 정말 열심히 밤을 새서 편집해서 올렸거든요. 아주 개욕을 들어먹었어요. 또 무슨 욕을 들어보는데? 일단 대표적인 걸 이제 좀 기억을 해내면 제가 막 그런 안 좋은 거 빨리 까먹는데 남아 있는 게 이제 2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먼저 죽돌님한테 비위가 좋다. 비 다 알 텐데 참 비위 좋으시네요. 뭐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가장 최근 게 이제 기억에 나는데 선생님 책을 중고 책방에 내놨다. 좋은 얘기네. 중고 시장 활성화에 또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대실망입니다. 뭐 이런. 왜 실망하지? 이재명 후보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아니 뭐 내가 이재명이 또라이다 그랬더니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날 욕하더니. 그러게요. 이재명 지지자도 싫어하고 이재명 안 지지한 사람도 싫어하고. 뭐 강원도 뭐 거기서 거기네 막. 그러니까 참 이게 뭐지? 그리고 비위가 또 좋다고 하는 거 보니 뭐 아마 그 차떼기 포떼기 뭐 이런 쪽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아서 뭐 좀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뭐 이 딴지일보 독자신지 아니면 팟캐스트 듣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후보도 막 여러 가지 하면서 걸릴 게 되게 많기는 하죠. 뭐 다 해명도 하고 이유도 있지만 뭐 가장 잘 알려진 형수님 욕이나 뭐 예전에 정동영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거나 철거민이나 뭐 이렇게 되게 많기는 한데 뭐 또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그냥 제 사견으로는 제 입장으로는 각 후보마다 사실 그렇게 건드릴 게 참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건 있어요. 저는 저번에 나왔을 때 강원 선생님은 이재명 좋아하고 또 나는 오락가락했지. 나선님도 오락가락 좋아하고 또 이재명 좋아하고 저는 이제 문재인 좋아한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기사나 정치하는 별개로 저는 보면은 뭔가 그 성격이 이 사람이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불우하지 않았습니까? 그 학생 때 어린 나이에 팔 비틀리고 손뼈 다 나오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면은 저런 성향과 다른 후보들한테 저렇게 하겠다. 물론 또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자 분들은 또 이렇게 하죠. 그렇게 또 문재인 후보도 힘들었는데 문재인 후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든가 개인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박근혜 탄핵 그 전국 전까지는 사실 다들 서로 합이 잘 맞았던 분들이거든요. 야권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가 없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감이 좀 둔해서 그런지 아마 이런 상황까지는 안 돼. 요즘 최근 우리는 정치 사이트가 아니니까 정치 사이트래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니까 그런 걸 가도 사실 피부로 느낄 건 없었고 근데 최근 이제 다른 걸 보니까 너무 이제 댓글들이 좀 이건 좀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만드는 게 있는데 가령 이런 거죠.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와 뭐여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자, 뭐 안희정 후보의 지지자, 뭐 이런 지지자들끼리 죽을 듯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실제로 댓글로만 보면 진짜 죽을 듯이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후보도 그런 말을 했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당의 후보들이고, 그야말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되고, 되어가지고 이제 사실은 진짜 악마들과 싸워야 될 사람들 이제 전사를 뽑는 것인데 그렇게 싸우는 이 정도를 보면 좀 정도가 지나치다. 감정적으로 이거는 마치 80년대에 NL하고 PD들이 서 죽을 듯이 싸우는 거를 다시 보는 듯한 느낌. 그렇죠. 사실 한 뿔인데 전두환보다 NL은 PD를 더 미워하는 것 같고 PD도 전두환보다 NL을 혁명의 적이라고 더 미워하는 것 같고 이런 좀 뭔가 어떤 이념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이런 지지자별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같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정말 직접적 직설적인 적대성 이런 걸 보면서 아직까지 좀 여전히 우리가 정치적인 진화가 굉장히 여전히 감정적이다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너무 이런 사람 중심으로 사람 이른바 패거리 정치.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절대선인. 근데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라도 이 사람들은 신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그냥 뭐 우리 같은 시민들이잖아요. 예. 그럼 당연히 뭐 흠집도 있고, 잘난 점도 있고, 예. 매력도 있고, 또 고쳐야 될 점도 있고, 예. 조심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인데 보면은 이렇게 마치 이게 절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경향.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뭐 이렇게 어떤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막 꽂힌 적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팬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이렇게 노고라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저는 좀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뭐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면 내가 그 문재인 지지한테 묻고 싶어요. 문재인이 그러면 본선에 이번 예심에서 안희정한테 졌다 예를 들어서 네. 역전돼서 그럼 안희정 안 죽일 거냐고. 아니죠. 안철수 찍나? 아니죠. 그렇지도 모르죠. 그런 놈들은 뭐 야당초 골빈 놈들이고. 예. 이거 더 심해 지금. 괜찮아. 욕해라 그래. 뭐 그래야 지들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예. 그럼 뭐 이재명 지지자들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해야 한다고 해서 문재인이 만약에 후보가 되면 예. 그럼 내가 문재인 안 찍고 유승민 찍나? 아니죠. 그래 결국은 사실 좀 더 그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을 듯이 달려드는 거 보면 나는 이게 좀 다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모론인가요?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여기에서 또 무슨 이상한 공작 이 판 자체를 드티하게 만들려는 그런 꾼들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제가 최근에 들은 정보로는 실제 이렇게 각 캠프에서도 그 이제 이미 통제를 못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는 전쟁인데 뭐 어떻게 통제가 되겠어요, 진짜. 문제가 안 된다는 거. 통제가 안 되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의 지지자 문바가 뭐 이른바 옛날로 사모가 10만 명이었다고 치면 네. 그냥 사실 이제 10만 명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큰 팬들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에서.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보통 이제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1,000명, 2,000명 사람들 이제 여론을 이제 끌고 나가고 만들고 하는데 선봉장들이죠. 그런 것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직업이에요. 정치가 직업인 사람들. 네. 뭘 통해서 해서 뭐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됐을 때 무슨 어떤 다른 뭔가의 어떤 뭐 많은 베네핏을 네. 기대하는 네. 그래서 자기도 정치 활동을 나서려는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게 첫 번째 경우고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직업이 하나니까. 다음 두 번째 하나는 뭔가 이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다른 자신의 억압을 감정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건 약간 정신병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경우는 이 앞에서는 이제 뭐 이성적 토론이나 합리적인 의심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그 종교들의 교파가 네. 그 자신의 세를 확대하면서 그 이제 자신의 종교를 절대화하려는 어떤 그런 이제 그 비이성적인 상황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좀 우리가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게 뭐 그렇게 죽자고 덤빌 일인가? 예. 이게 참 상처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게 좀 거꾸로 돌려보면은 그래서 좀 안 됐어요, 저는 솔직히. 나는 뭐 상처 받을 일도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죽자고? 상처받았습니다. 뭐 내가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제 노동력이 상처받았습니다. 근데 진짜 이 정말 이 순수하게 좋아하는 분들이 참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망치기도 하는데 네. 이 놓고 보면 강원 선생님한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강원 선생님 열렬한 지지자. 강원 선생님한테 누가 욕하면은 진짜 달려들어서 우리 선생님 그럴 분이 아니라고. 네. 저 때 대변인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댓글에. 누가? 그 또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었어요. 이거는 막 또 사람들이 또 각바고 기댈 데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막 어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기다리고 나와 동일시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해진다 싶으면은 후보들이 좀 한마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을 때도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 뮤지컬 그 막 게시판에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조승우 씨가 그랬었나요? 이제 막 팬들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
이제 막 나 뮤지컬은 전 잘 몰랐지만 남자 배우들을 정말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오빠 목소리 안 들린다. 저 여자 주인공 빼라. 스텝 왜 저러냐. 조명 왜 저러냐. 어. 너무 심하니까 제 기억은 조승우 씨인데 배우님이 직접 니들은 내 팬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우리를 더 망치는 길이다. 애들 다 고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정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사람이 자기 너무 공격을 많이 받으면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물리칠 수도 없고 아마 암묵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히려 더 네. 상처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겠는데 네.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공동 아까 우리 시작할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그 창규가 예.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예. 이 탄핵 국면 때문에 공동의 이른바 나 이걸 어떤 편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예. 야권이라고 하기에는 따지고 보면 바른정당도 이제 야권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진보라고 하기엔 나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기 예. 때문에 진보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그냥 집안싸움. 대략 야권, 대략 야권, 대략 정통적 야권이라는 거의 대략 역사적 야권. 예, 대략 역사적 야권. 예. 야권이 그 1, 2, 3 아니면 1, 2, 4 예. 뭐 예, 이제 달리고 있으니까 예, 이런 이런- 경우가 또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처음 우리는 하는 언제나 이제 그 언더독으로 출발해가지고 예. 추격해가지고 막판에 내가 간신히 이렇게 겨우겨우 이기는 겨우 이기는 공동의 그런- 거대한 적이 항상 1위로 한 명 있고. 그러고 보니까 예. 한 5번은 이긴 것 같이 얘기하시는데요. 그것도 아니고요. 한 두 번밖에 못 이겼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또 그런 요인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근데 그럴수록 예. 사실은 이제 지금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예. 다시 이제 이른바 이 그 꼴통 세력이 권력을 잡게 하지 계속 권력을 주석시키지 않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 아닌가요? 예. 네 그런 데서 이렇게 좀 나 아니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또 이런 그 사실은 이제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네. 지지자들이 네. 우리 오빠 아니면 안 된다. 네. 이제 이 지지자들 마음속에 여전히 이제 이 박정희의 망령이 예. 이제는 이제 지지자들의 그 유엔 DNA 소에 예. 여전히 들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유감스럽습니다. 사람을 좋아한다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권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런 판을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또 뭐 요즘에 또 페미니즘에서 되게 시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페미니즘 위에 오빠 있다고 막 평소에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도 아이돌 팬들인 경우에는 오빠한테 페미니즘 책을 보내거나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가 뭔데 우리 오빠한테 그러냐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확실히 참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은 방법이 어쨌든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도 저는 여전히 심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저는 정말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그 댓글들 있죠. 댓글이 달렸을 때도 일부는 이해했고 일부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 신조어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너무 깊이 있어가지고 늘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처음 보는 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전 지금 되게 순수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과 안희정 정도의 혹은 또 이재명 이 공약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캠프가 어떻게 꾸려지고 있고 어떤 말들을 하고 있고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정말 그냥 순수하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그 댓글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나 혼자만 이러고 있나? 나도 이런 걸 좀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다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내 멋대로 해야겠구나. 원래 다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양성이 좋은 거죠 우리는.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 뭐 책을 갖다 파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쨌건 오늘은 안희정 진짜 떠오르는 정말 안희정 놀라운 추임마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흔들리는 여심이라니. 또 참 또 묘한 상황이에요. 이 방송이 나가면 어떤 댓글이 달릴지 궁금한데 묘하게도 안희정 지사가 아주
높은 상승률로 지지율이 오르고 있지만 또 전통적인 아까 말한 전통적 야권 안에서 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보수들이랑 어울리고 보수적인 말을 하고 정책들도 그렇게 낸다고. 그래서 이 방송 후기도 더 궁금해지네요. 네. 우리가 예전까지 얘기하면서는 사실 대선 후보 얘기해서 사실 안희정에 대한 얘기는 좀 계속 좀 거의 하지 않지 근데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이게 변을 하고 싶은 게요. 실제로 뭐 딴지일보 사무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벙커 사무실은 안희정 지사의 어떤 그 떠오름 이거를 미리 좀 느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기 전부터 네. 그냥 각자 고향이나 네. 지인들 사이에서 네. 안희정 얘기가 너무 많이 오간다. 네. 우리의 생각보다 그의 인지도가 예. 좀 센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사무실에서 늘 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저희 대명주 기획할 때 강원 선생님이 안희정도 해야 되나? 예. 이러셨어요. 실제로 그쵸, 저희 그- 1월 초에는 사실 그때는 지지율이 뭐 5%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죠. 그때 예. 저희 벙커팀 회의할 때 네. 안희정은 안 할지도 모르겠다 했더니 네. 아니 왜 안 하냐고 네.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예. 뭐 그때는 첫 지지율을 보고 나서 순서대로 하기로 했고 안희정은 아주 후순위였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 됐는데 네. 판을 보면은 이 정치적 색채가 크게 분명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원래 지지할 후보가 없었던 분들의 표를 지금 뭐 반기문 사태 이후 효과도 있고 해서 안희정 씨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긴 그렇죠. 하죠. 예. 그리고 진보 보수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문재인을 안 찍는 분들이 안희정 씨로 갈 확률도 되게 높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뭐 때문일까요? 그냥 그 안희정 지사가 충청도가 기반이기 때문인가요?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이렇게 정치인으로 부상하던 이제 4, 5년 전에는 사실 그 이른바 강남의 아줌마들도 네. 야 문재인 참 괜찮다. 네. 뭐 진보 진영 중에 좌빨이 저 정도면 표 찍어줄 만하다 이런 네. 얘기 그 당시 굉장히 그 했었고 그런 강남 아줌마 중에 한 분이 손혜원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뭐 부인이 이거 이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에서 근데 안희정 후보는 사실은 다 알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 적자고 또 무엇보다 3.86 이제 이른바 빵잡이 출신의 네. 극렬 운동권 출신이고 그렇죠. 수감을 몇 번이나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력을 보자면 사실은 훨씬 더 위험한 인물이에요. 네. 문재인 후보보다는 이제 우파들이 보기에는 네. 보수파들이 보는데 그런데 나이도 더 젊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지금 지역적으로는 충청도 네. 그리고 이제 이념 성향적으로는 이제 보수 세대적으로는 나이 든 사람들에서도 많은 이제 안희정 지지로 갈아타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그러니까 이게 뭘 제대로 알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진성 빨갱이였다는 것을 잘 모를 것도 같고요. 그리고 진짜 그냥 단순히 이미지에 속아서 죽도 기자님 얘기했듯이 그냥 무조건 문재인은 안 돼. 또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 강원 선생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에 진짜 강남에서도 많은 호감을 가졌던 그 문재인이 있었는데 제가 카톡 찌라시도 사실 같이 받아보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공격은 거의 오직 한 사람한테만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후보. 그때 당시에는 호감이 있었는데 조선이나 뭐 요즘은 중앙을 빼야 되나? 어쨌든 동아일보나 이 전 프로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완전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그때 이쪽에 있는 분들은 노무현은 그냥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대통령이 됐을 때부터 정말 그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 그게 굳어져 있는데 지금 분위기도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한 70% 80%는 문재인은 정말 북한한테 다 퍼줄 사람 절대 안 되는 사람 이미지가 점점 굳어져 이미 진 거죠. 한 번에 이제 대선과 그 과정을 통해서. 근데 안희정은 그에 비해서 자유롭고 또 사실 참여정부 때 안희정은 살림을 맡아서 한 1등 공신이지만 안희정은 참여정부에 하에서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그렇죠. 책임지느라. 그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젊은 이미지와 함께 또 민주당 최초의 충청남도 지사.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느낌. 게다가 반기문까지 빠져버리니까. 충청도표가 또 그걸로 또 흡수되고. 예. 그래서 요즘 또 말하는 것이나 정책을 보면은 문재인은 절대 안 되는데 어차피 여권 후보가 안 될 거면은 안희정이면 말은 통하겠다.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딱 대표적인 두 가지 아닙니까? 사드 문제. 네. 뭐 그런 말씀도 하셨죠. 뭐 이재용이 구속 기각됐을 때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사실 되게 원칙적인 말을 한 건데. 처음 듣네요. 예. 뭐 그런 일련의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네. 이제 우연히 뭐 딴 일로 여의도를 들렸다가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 이제 어쨌거나 뭐 흔히 뭐 정치판에 왔다 갔다 하는 후배를 우연히 만나서 듣는데 이제 일종의 뭐 얘도 찌라시 같은 거예요. 네. 그 친구는 아주 뭐 어느 쪽에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아직은 이번 최종 그 민주당 후보 대선 후보의 최종 결선전에서 안희정이 문제를 역전할 것이다. 네. 를 확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안희정 지사가 지금 뭐 굉장히 한 속도로 그렇죠. 따라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내가 볼 때는 글쎄 그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했더니 아니다. 삼성이 안희정 편을 들기 시작했다. 네. 안희정으로 결정했다. 삼성이. 뭐 이런 이제 오늘 확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 되게 위험한 말이긴 한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찌라십니다. 예. 찌라십니다. 예. 찌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이미 판이 끝났다.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또 워낙 이제 정말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는 얘기들이 떠도는 것이 일도이므로 그렇죠.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요. 근데 실제로 좀 어쨌거나 안희정 후보 혹은 지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전혀 그의 전력과 제가 보기에는 그의 전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미지와 그 전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제 입장에서는 혹은 전통적인 이른바 뭐 야권 지지자라면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전혀 신선도가 없는 또 그런 입장을 지금 연속적으로 일관되게 내고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가는 거. 그렇죠. 처음 강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을 때 5%도 안 되는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문재인 후보는 그냥 계속 30%, 32% 유지하고 있고 그때 우리 불과 몇 달 전에 5%였는데 지금은 19.3%, 20% 이렇게 나옵니다. 네. 4주 연속으로 막 5%뭐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상용가를 매주 치는 건 예.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잠깐 봤어요. 그 SBS 뭐 국민 면접인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어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패널이 그렇게 물은 것 같아요. 전용이 물은 아니 뭐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도대체 그걸 넘어서는 도대체 정치적 실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표정이 완전히 마스터에서 이병헌 같은 굉장히 세련되고 훈련된 그런 그 딕션과 표정. 그래서 섬찟했어요 나는. 선생님 안희정 많이 안 보셨구나. 나는 그걸 못 봤어요. 나는 실제로는 그냥 오래전에 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그때 본 걔가 얘야 할 정도로 마치 새로운 인물이 불쑥 등장한 것 같은 마치 안철수가 2011년에 막 등장했을 때 느꼈던 어떤 신선함과 당혹감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생소했고 근데 더 웃긴 것은 이제 또 뭐 문재인 후보 측은 자기만 공격당한다. 라고 이제 조기숙 같은 사람은 저 진짜 믿기 힘든 인간인데. 정말요? 진짜 믿기 힘들어하는 인간 중에 하나가 이제 나 그런 사람들이 스텝으로 있어가지고 노무현 정부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 앞세워가지고 마치 이렇게 지금 문재인만 공격당한다. 왕따되고 있다. 난 근데 그걸로 보면서 웃기는 게 이런 것이에요. 아니 지금 언론에서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 부고기사 말고는 다 나는 걸 원하는 게 정치인인데 지금 언론의 그 노출 그 빈도는 당연히 여론조사에서 1위는 문재인 후보가 어떤 경우에도 압도적인 1위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사실 실제로 기사가 사라진 거는 이재명이야. 네, 맞습니다.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근데 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직전부터 갑자기 사실은 이재명에 대한 모든 그 언급들이 순식간에 확 거품 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죽돌이 네. 주가마가 이렇게 네. 그 네. 보는 아니, 이유는 없어요? 뭐 흔히 저는 뭐 제가 보기에는 사견으로는 기득권 세력, 이 기득권 언론이 보기에는 이재명은 이제 정리가 됐구나라는 거죠. 더 이상 제일 무서운 게 정치인한테는 무관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미 이재명은 끝났다라고 뭐 저쪽에서는 정리를 하는 자기들도 싫어하고 예, 안타까운데. 그래서 저번에 며칠 전에 그 역시 그 SBS 국민연집에서 보니까 네. 이재명이 또 그 노동부 장관 발언. 예. 그거는 진짜 아주. 뭔데요? 예. 누가 물었더라? 뭐 진중권이 물었나? 예.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내각을 짜게 되면 어떤 부서 장관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냐 했더니 노동부 장관을 얘기하면서 그럼 누구를 생각하냐 그랬더니 우리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 위원장을 사면시켜가지고 노동부 장관을 세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든 아니든 약간 울컥했어요. 그 공중파에서 그런 말을 정치인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를 지지하든 말든. 그래. 그래서 그때 빛이 났잖아요. 탄핵 들어가자마자. 근데 나도 똑같이 그 뉴스 밸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 방송을 볼 때 딱 그 멘트가. 예. 근데 그 뒤에 다음 날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네. 어디에서도 사실은 그 발언의 내용이 몰라 뭐 한두 군데 반짝하다 사라졌는데 이거 사실 굉장한 이슈인데 그렇죠. 굉장히 의도적으로 예. 이 발언들에 대한 노출이 이렇게 묶이고 있다는 느낌을 나는 굉장히 직감적으로 받았어요. 저도 웬만한 뉴스는 보는데 전혀.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게 지지율이 그때 한창 이재명이 10몇% 찍을 때 발언을 했으면은 엄청나게 따라냈을 거거든요. 뭐 연합뉴스 한번 내면 이제 쫙 퍼져서 막 몇백 개, 몇천 개 같은 기사가 반복이 됐을 건데 정말 미미하게만 났어요. 예. 공중파에서 정말 흔히 볼 수 없는 발언인데. 그런 일이 또 있었군요. 예. 그거 보니까 또 이제 뭐 SNS 상이나 이런 데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좀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 SBS 국민 면접도 참 저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그냥 뻔한 말이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재명 편이 저는 제일 좋았거든요. 예, 그 가치나 철학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 답변을 잘하시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 옆방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죠. 그래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지지자 후보 아니고를 떠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발언과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에 대해서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책을 봐야 되는데 요즘에 못 보고 있네요. 그거를 너무 요즘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는 낯선 PD입니다.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사실 오늘 오프닝도 없고요. 지금 그냥 했더니 지금 저희가 한 1시간 동안 1시간은 아니구나. 한 40분 동안 지금 사실 저희가 명리학 방송이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명리학 방송입니다. 정치 뭐 이거 아니고요. 예, 뭐 1부, 2부로 나눠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욕 태백이 들어먹고 진짜 오래 살겠어. 본의 아니게 어쩌다 보니 하도 판이 이러니까 나눌 얘기가 많네요. 한 40분 정도 떠들었는데요. 정말 이제 안희정 대명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도 기자님. 네, 1964년 12월 1일생, 현재 만 52세로 용띠입니다. 논산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은 박정희의 영향을 받아 정이란 이름을 뒤집어 희정이라고 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부친은 타인에게 놀러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합니다. 초딩 때부터 나서는 걸 좋아해서 반장도 아닌 주제에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차렷 경례를 붙이기도 했답니다. 천성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다른 애들과 경쟁하기 싫다. 표를 몰아줄 거면 몰아주고 아니면 한 표도 찍지 마라. 라는 괴랄한 말을 해서 당선도 됐습니다. 야당스러운 선생님을 만나서 박정희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생겼고
고1 때부턴 교과서를 죄다 팔아버리고 온갖 불온서적을 탐독하는 혁명 소년이 되었습니다. 반장에 취임하면서 나는 곧 자퇴할 거니까 반장 못할 거다 라는 해괴한 발언도 했습니다. 어릴 때 나이만 보면은 정말 화성인이 따로 없습니다. 네. 그는 말처럼 고등학교를 정말로 자퇴했습니다. 이후 검정고시를 보고 고려대 철학과 83학번으로 입학합니다. 대학에 들어가 학생운동의 지도부로 활약하면서 여러 좌절을 겪는 가운데 가세가 급격히 기웁니다. 모친이 주도하는 계모임이 파탄나는 바람에 모친이 구속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어려움 속에서 어느새 전대협의 대부가 되었습니다. 1988년 반미 청년의 사건으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신체적 고문과 정신적인 갈등에 무너진 끝에 동료들의 이름을 불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좌절이자 첫 번째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게 그냥 인간적이다 그래도 이 부분. 예. 끝까지 안 물었다. 예. 이랬으면 별로 매력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후 정치권에 뛰어들어서 보좌관으로 이리저리 애썼지만 이런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는가라는 회의 속에 빠져 있다가 3당 합당과 꼬마 민주당을 거치며 정계를 때려칩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과 첫 만남을 이루지만 당시의 정치 환경에서는 아무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여의도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겠다고 다짐했답니다.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그러면 똥을 누나 지금은? 그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도 그를 괴롭히는 고민과 좌절은 떠나지 않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대로 복학합니다. 답을 찾는 가운데서 다시 노무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터닝포인트입니다. 참여정부의 탄생에 일조했지만 불법 정치자금 일조락이 아니라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죠. 뭐 살림도 다 맡았고 네. 예. 우광재 자의정이었으니까요. 예. 내조 내조의 여왕. 그 뒤 불법 정치자금과 대선 이후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참여정부의 탄생 과정에서 생겼던 찌꺼기를 오롯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최후 진술에서 남긴 말은 저를 무겁게 처벌해 승리자라 하더라도 법의 정의 앞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진짜 감동적인. 예. 최후 변론, 최후 진술이야. 그리고 2010년 화려하게 컴백해서 충남도지사에 당선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 총수님이 여러 번 방송 같은 데서 네. 얘기하신 게 그 짜장면 인터뷰 사건 네. 아시나요, 강호 선생님? 뭔데요? 짜장면 인터뷰 사건 모르시나요? 짜장면 인터뷰를 보고 총수님이 안희정을 인터뷰했던 게 그게 짜장면입니다. 예. 안희정을 인터뷰했던 게 가장 역대적으로 최고의 인터뷰였다고 총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언제 때 말하거든요. 인터뷰한 건데? 그때 충남도지사 선거 첫 번째 선거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네. 안희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다가 이제 총수님이 방금 전에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일조했고 막 그런 가슴 아팠던 옛날 얘기, 뭐 고등학생 때부터 뭐 구속도 당하고 그거를 되게 잘 풀으셨거든요. 네. 그리고 눈물도 막 뭐 흘리고 막 찡하고 그때 그 인터뷰가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퍼져서 당선에 엄청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안희정 본인이 사실 이거는 공개는 안 하고 저희 안에 내부 사람들만 봤는데 안희정 후보가 막 딴지일보 너무 감사하다고 막 동영상도 찍고 근데 저희는 그런 거 가오상하니까 안 되고 되게 고마워했었어요. 예. 근데 거기 그때 좀 이렇게 확 올라왔던 게 그 총수님이 인터뷰 하실 때 자꾸 끝에 끌어내려고 했던 게 안 억울했냐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얘기하라고 계속 끌어냈는데 절대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길게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막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울면서 그래서 총수님이 왜 그랬냐 하니까 그냥 노무현이 좋았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냥 그 펑펑 울면서 정말 아이처럼. 근데 그 말을 뱉고 나니까 그 안희정 지사 본인도 좀 응어리가 없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건데. 그렇죠. 완전히 뭐 그때는 희생양이 된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청와대 나와서 출세하는 걸 보고 자기는 감옥에 있고 그 뒤로도 선거부 때문에 총선도 못 나가고. 근데 정말 바보처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면을 먹으면서.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그냥 노무현이 좋았어요라는 말을 뱉어내고. 그 인터뷰가 이제 이슈화가 또 되고. 조이준 보여주는 안희정의 모습은 완전 다른데. 그래서 요즘엔 사실 그때 그 인터뷰가 너무 파장이 컸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이 본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고 뭐 많은 게 있겠지만 그때 인터뷰를 보고 울었던 내 자신을 후회한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막 그럴 좀 수도 있겠네요.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은 좀 막 그렇게 글을 또 다시더라고요.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 구체적인 대운을 나눠서 보기 전에 이제 명식을 한번 볼까요? 네. 드디어 저희가 명리로. 네. 이 보면요, 이 명식이 그냥 참 재밌습니다. 네. 갑진년 을해월 갑신일 기사시. 네. 사시생이시네요. 사시생입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이분은요, 네. 사업을 했어도 참 알차게 성공을 짭짤하게 보내셨을 분 같고요. 근데 확실히 살림을 잘하시는. 예. 근데 이제 이분은 진짜 갑목이야, 갑목.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정치를 하시는 거고. 예. 어릴 때부터 정치인이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갑목, 저요 갑목이거든. 네.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주목받는 대상이 네. 되고 싶은 힘. 네. 이것이 이제 그 아주 천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목화의 기운이 강한 것이 또 진보적 성향을 가지는 그 오행적 요소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이제 을목이라면 네. 이분은 이제 이분도 을목이 있지만 이제 이분은 갑목. 네. 그러니까 좀 이미지 다르죠. 이재명 시장과는 좀 이미지가 네. 다르죠. 네. 그게 이제 사실 안희정 후보의 이렇게 이 외면 마스크가 굉장히 감목스러운 이 몸매와 얼굴입니다. 이분은 갑신일주인데 이렇게 이런 갑목일주에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네. 유승민 후보도 갑신일주입니다. 같은 일주가 같아요. 네네. 약간 그러니까 뭔가 좀 둘이 좀 통하는 구석이 있죠. 네. 이제 이미지상으로만.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돌아가시는 고 김근태 의원도 네. 이제 네. 갑목 정치인이죠. 갑자일생이고. 네. 조금씩 비슷해요. 또 우상호 지금 원내대표도 갑신일주입니다. 뭐 둘이 베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예, 서울 구치소에서 친구가 됐어요. 저기 갑신들끼리. 예. 참고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희정 지사 결혼할 때 함 지고 갔던 분이 우상호 원내대표입니다. 예. 그렇구나. 정말 절친이네요. 그러네요. 좀 그런 통하는 면이 있구나. 근데 갑갑끼리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데. 쉽지 않은데.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진짜 일단 이 뭔가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정의로움을 향한 그런 열망이 이제 굉장히 그 천간에 가득하고요. 네. 근데 지지를 보면 바로 그 갑목이 사실은 진토 편제와 해수 편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갑목이 그냥 허공에 있던 갑목이 아니고 진짜 불휘 깊은 나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현실적인 타선도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이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제 만약에 장사를 해서도 성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그런 뜻인데 특히 이 갑목이 봄토인 진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진토 이 두 개가 이제 이 편제와 편인에 강하게 이제 이 목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그 이런 정치적 감각과 그 이성적 판단에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도 있고 논리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노무현으로 자신의 이제 정치적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이제 노무현이 좀 터프하다면 이분은 이제 갑신일주답게 이제 그 뭐랄까요 세련됐다고 할까 스마트하다고 할까 그런 이미지가 다 그것만 다릅니다. 노무현은 좀 우직한 무토일간이고 이쪽은 이제 스마트한 이제 이 갑목일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물은 거의 동일한 그 오행적 요소를 갖췄는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케이스가 21세기에 맞게 약간 업그레이드된. 근데 뭔지 잘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오행이 다 있고
그러니까 천간 쪽에는 목이 좀 쏠려 있는데 밑에 하나씩이 이렇게 딱 네. 예쁘게 근데 있어요. 사실은 또 밑에도 사화식 신과 신금 편관이 또 합을 해서 그 수의 기운으로 가니까 또 인성도 강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판단력과 참을성, 자기의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예. 그런 힘도 또한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통 갑신일주의 약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네. 너무 굴곡이 심하다라는 것인데 굴곡이 진짜 심하고, 엄청 심했죠. 예. 근데 굴곡이 심하면서 사람도 따라서 흔들린다라는 것인데 이분 독특해요. 갑신일주이면서 사신 합의돼 가지고 예. 합의돼 가지고 이 뭐랄까 이 구신인 관성이 묶였다고나 할까.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굴곡의 요소들이 네. 오히려 이렇게 자신에게 큰 강점으로 성화되는 네. 힘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편관 일지 편관의 절에 이런 그 불안정성이 좀 주저앉혀졌다라는 거. 그게 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결정적인 말은 이제 이 원국에서 결정적인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그 용신이 기토인데 네. 기토 정제인데 이 정제가 그 갑기 정제가 진토의 뿌리를 그 내리고 있다라는 거. 각기 합도하지만 그래서 용신이 이렇게 강하게 뿌리를 내림으로써 이 기토의 힘이 굉장히 크게 발휘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치우치지 않은 명식이라서 저희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는 어때? 잘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됐어. 2018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2017년보다. 맞아요. 맞아요? 대박. 선생님 방금 전에 기토가 용신에서 대충 보니까 2018년 터도 있고 그럼 이러길래. 19년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역시 빠릅니다. 네. 집돌이. 네. 아주 이렇게 잔대가리만. 네, 그러면 뭐 대운을 살펴볼까요? 대운의 흐름 따라. 예. 첫 번째 대운은 병자 대운입니다. 네, 병자대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병화 식신이 희신이므로 네네. 식신 희신이 이제 어린 나이에 왔다는 것은 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네. 태어나서 자랐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그때 여유가 좀 있었으니까요. 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또 이때는 또 그 자수 네. 자수 운성이 있어서 신자진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네. 삼합을 이루어서 이제 이 구신으로서의 또 역할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꼭 뛰어나게 공부는 잘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사실 이 대운을 보니까 2살부터 11살 때까지인데 뭐 이때 막 어릴 때 얘기는 많이 없고요. 뭐 하나 정도 이렇게 뭐 보고 전체로 있는 걸 보면은 네. 꿈이 육군 사관학교에 지나가는 거였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안희정이 체격도 좋고 그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보다는 이 운동에 재능이 있었대요. 되게 탁구, 야구, 운동에 재능이 있으니까 육군 사관학교에 가길 원했다고 했다네요. 본인도 그렇고. 예. 그럼 또 별거 없으면 다음 대운 넘어가죠. 예. 정축 대운입니다. 네. 네. 예, 정식 대운은 이제 이때부터 21살까지는 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용의신 대운으로 흘렀죠. 네, 선생님 마이크. 이 정축은 글자가 들어 이 사람이 화토가 용신이기 때문에 네. 아마 가장 이렇게 좀 환상적인 그 20대를 보내는. 예. 사실 그렇게 막 고등학교 막 날려 먹고 그랬는데 예. 대학을 대학은 또 우리 대학 가고 뭐. 욕하셨어요, 금방. 약간 씨 이랬던 거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이때가 이때 들려드릴 일화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안기부에 끌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안희정은 고등학교를 2번 다녔어요. 첫 번째는 남대전 고등학교에 갔고 그 다음에는 서울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1학년 때 창작가 비평 다리 같은 걸 읽으면서 전태일의 죽음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1학년. 온갖 막
이 뭐 역사란 무엇인가, 그 민중과 지식, 러시아 혁명서 이런 걸 읽으면서 신문지를 들고 대전역으로 가서 깔고 자면서 소외된 자들의 현실을 고등학교 1학년생이 경험하면서. 이게 웃기는 게요. 이 네. 12살 때부터가 정화가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상관이라는 것은 예. 기존의 질서로부터의 네. 기존의 질서의 불의에 대한 그 반항과 공격을 의미합니다. 예. 정말 상관기가 그대로 발휘됐네요. 예. 강력합니다. 그래서 별명도 혁명소년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평소 다니던 서점 주인이 평천하라는 지하신문을 안희정에게 줬습니다. 이걸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뭐 빨갱이 흔히 말하는 그런 뭐 신문이죠. 이걸 계기가 돼서 중앙정보부 대전지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남대전 고등학교에 6개월 만에 제적을 당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는 고인이 되셨는데 네. 김구용 교사님 회고를 들어보면은 희정이를 결코 잊을 수가 없다. 고1 때 희정이는 벌써 의식적으로 운동권 대학생들과 같은 수준이었다. 80년 5월이 지나면서 희정이는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이 뭘 아느냐 고 그에게 물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물으니까 희정이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대답했다. 안희정 씨는 학도국단의 1학년 연대장을 맡았는데 학교에서는 교내 불량 서클 학생들을 적발해 삼청교육대로 보내기 시작했다. 학교는 호국단 간부인 안 씨에게 불량 학생을 색출하라 시켰고 안 씨가 지목한 학생은 삼청교육대에 끌려갈 판이었다. 안 씨는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학교를 더 이상 다닐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그때 충남대 운동권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가 합수부에 적발됐고 안 씨의 그 전력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안 씨를 그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 안 씨의 제적이 거론되자 안 씨는 담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들이 정의를 위해 싸우라며 가르쳐놓고 정의를 위해 싸우려는 저를 이렇게 자르려 합니까? 그래서 이 교사가 두고두고 이게 가슴에 남는다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뭐 또 대학생 시절이랑 이 시절 이제 들어갈 때랑 겹치기도 하는데요. 이때가 이제 전형적인 평관년이거든요. 예. 중신년.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일제가 평관의 절인데. 네. 80년, 1980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지금 80년생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정말 평관이라는 것이 내가 늘 말하는 노가다 십장 두목 같은 네. 그런 의리, 정의, 막 이런 명예심, 예. 또 두목의식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아주 폭발적으로 작용. 예. 멋있는 일화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참 고등학교 때부터 안기부에 끌려갔는데 또 대학생 시절에도 또 수감됩니다. 예. 이제 대입 검정고시를 통과한 뒤에 1983년 그래도 다행히 고려대학교 철학과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뭐 여전히 그렇듯이 고려대 지하서클인 애국 학생의 리더가 됐고 역시 간모. 예, 1986년 10월에는 반외세 그때가 또 갑자년이에요. 84년? 음. 네네. 예. 근데 이때 이거는 그냥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대학 운동권 시절에 자기가 2번의 철저한 패배를 겪었다고 소회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게 자기가 꼰대였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자백하신 건가요? 네, 자기가 후배들에게 이제 삶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었다고 자기 말로 그렇게 했답니다. 네. 자기들은 다들 사람들이 자기같이 혁혁한 혁명투사가 돼서 같이 싸우고 이랬으면 좋았겠었는데 네. 그 과에 들어온 사람들이 집안이 부유하거나 이제 또 같이 하던 사람들이 사회적 진출이 보장된 좋은 학과에 다녔기 때문에 안희정 지사의 말을 안 들었대요. 하자 각자의 이랬는데. 삶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는 정말 자부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사냐. 그러니까 야, 인생이 다 때려치우고 인생 망가지더라고. 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막 다그쳤대요. 그러다가 이제 왕따가 된 거죠. 그래서 왕따만 된 건 다행이다. 그래서 1984년 말에 이제 후배들이 방학을 맞아서 이제 고향집에 내려갔는데 서클 MT를 하는데 아무도 참석을 안 하더래요. 어떡해.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는 그 대학생 시절에 좋은 선배도 못 됐고 제대로 이끌지도 못했고 그때가 되게 후회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두머리까지 맡았는데 예. 리더십 발휘를 못 하셔가지고 예. 혼자서 예. 혼자서 MT 가시고.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뭐 요 대운 때 가장 이제 뭐 안희정 개인이 충격받았던 거는 요 두 가지 정도죠. 고등학교 때 안기부 끌려가고 그렇죠. 대학교 좀 때도 하지만 이제 끌려가고. 전체적으로 이 10년을 보면 네. 네. 거의 뭐 위인전에 나오는 10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진짜. 통상적이지 않은. 예. 그리고 대학 갈 것도 다 존대 가고. 예. 아. 그리고 또 대학도 또 수감 되고 뭐 반미 투쟁하고 대학생 있고 수감 또 2번 되고. 근데 안기부도 진짜 너무했어요. 고1을 끌고 가. 왜 제 친구 고3 때 끌려간 애인데. 고3이랑 고1은 또 다르죠.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안기부도는 중앙정보부 시절인데요. 예. 내가 1학년 때 그러니까 77년도에도 갑자기 진짜 이렇게 한여름 낮에 그냥 약간 막 잠에서 이러는데 갑자기 교문 쪽 운동장에 막 빽하더니 까만 집차들이 샷세달 쫙 들어오는 거야. 예. 그 뭐야 하는데 까만 집에서 검은색 양복 입은 애들이 한 10명이 누르더니 막 우다 하면서 지금 학교는 조용하잖아 수업 시간이니까 계단을 막 중앙 계단을 막 하는데 우리 위층 3학년 교실로 가더니 뭐 갑자기 막 으악 빡빡빡 예. 소리 들리더니 좀 이따 이렇게 우리는 막 급이 질려 있더라. 그 창문 밖으로 보니까 피투성이에 대한 그냥 고3 우리가 이제 여름이니까 하복을 입었으니까 하얀색이잖아요. 막 그 하복에 막 터진 이걸 애 하나가 이렇게 우리 선배지만 질질질 끌려가지고 그 집차에 실려서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든지 아무도 몰라.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3학년 형이 3학년 교실에 아침 새벽에 이제 박정희 정권을 이제 비판하는 찌라시를 새벽에 와가지고 모든 학우들 책상 서랍 책상에다 다 밑에 놓은 거예요. 근데 그에 깔아서 이제 학교가 뒤집어진지 진짜 이틀도 안 돼가지고 와 그냥 검은 양복 입고 검은 세단차 타고 세단 집차 타고 온 아저씨들이 막 그거는 선생님들이 꼬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모르지 내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선생님 그때가 몇 년? 70년. 77년.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먼 과거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벌건도 나죠. 고등학교 가지고 개패듯이 패고 끌려가고 그랬어요. 참 그 시대 때 정말 네, 그 시대 때를 그냥 그러니까 강원 선생님처럼 구경만 하지 않았던 안희정 지사 주인공이었던. 예, 진짜 항상 리더였고, 하지만 혁명소년이었고, 왕따였던. 네, 그런 또 10대 그리고 20대 완전 초반까지였고 그 다음 대운이 이제 무인 대운인데요. 이때는 또 사실 이때도 화려하긴 합니다. 대운을 보니까 22살부터 31살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대학생 때도 이제 또 안기부에 끌려가는데요. 이게 1988년. 안기부랑 되게 친하시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아까 실수를 했는데 그때 고등학생 때는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이제는 안기부에 이제 끌려갑니다. 1986년에 그 건국대학교 투쟁 주도한 혐의로 또 한번 수감되고 1988년에는 반미 청년의 사건으로 또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이때 안희정 지사가 이제 이때를 회고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검거 과정의 수고에 대한 분풀이라도 하듯 연거푸 발길질을 하고 뺨을 쳤다. 옷을 벗으라 했다. 옷을 벗자 다시 벽을 보고 서라고 했다. 나는 벽 앞에 섰다. 그들은 이제 벽을 타고 올라가라며 몽둥이질을 해댔다. 군복을 입으라 하고는 죽어서 휴전선 철조망에 널어놓고 월부 가다 죽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새끼들 좀 래퍼도 좀 다양하게 아무 똑같은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애들도 좀 안기부 애들도 좀 인문 예술 교육을 시켜서 표현을 다양하게 해야지. 다뭐 잡혀놓는데 똑같은 얘기하는데 이게 먹히나. 선생님 여기 저희 지금 그거 올림피아 그것 때문에 시위하러 오시잖아요. 그분들도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와서 막 나보고 그냥 그렇게 답답하다는 거야. 좀 우파들도 좀 이렇게 좀 세련된 감각을 갖춰야 우리가 돼. 결혼한 친구들이 잘 없잖아요. 근데 막 이제 남자 직원한테 네 마누라도 저렇게 벗겨갖고 사진을 뭐 해놓으면 좋겠냐 뭐 하고 레파토리 똑같아요. 근데 안희정 지사 본인은 요 1988년 요 경험이 자신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까 사건 얘기한 거잖아. 그 고문받다 푼 거. 네. 또 불기도 했고 매일 아침 강목으로 두들겨 맞았는데 그때 안기부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 말대로 혁명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보통 사람이어서 그냥 화냈을 텐데 안희정 지사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되게 좌절을 했대요. 왜? 정말이네. 내가 그 다음에 대안이 없네. 그 왜 대안이 대학생 없어? 예. 왜 그런 생각도 못해 그런 정도 나이에? 예. 우린 다 그때 다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어떡해요? 어떤 대안? 일단 한 30만 명쯤 파묻어야지. 그거는 대안이 아니죠. 그냥. 아니 일단 너 무슨 소리야? 예. 우리 역사 왜 이렇게 됐어? 예. 식민지를 청산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그 일단 부역자들, 예. 민주주의 헌정 파괴자들. 예. 이거는 이제 공소시효를 넘어서는 국가적인 민족 반역자로 몰아가지고 네. 그 뿌리까지 싹 쓸어야지. 그걸 청소하고 난 뒤에 네. 혁명의 모가 시작되는 거야. 네. 선청산 후 개혁. 네. 그 이렇게 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안희정 네. 지사는 내가 그럼 너 같은 경우도 그냥 당신 같은 사람들도 그냥 다 쓸어버리려고. 그럼 더 맞았겠지. 선생님 그냥 다 불고 이미 다 나는 안 맞기 전에 불었어. 그래서 그게 막 되게 자기는 내가 그 이후에 대안이 없구나. 혁명만 생각했지. 되게 허무했겠어요. 예. 진짜. 그래서 그때 혀를 근데 그걸 바꿨어야 하나? 그게 이상하다. 안 해보셨잖아요. 사람마다 뭐 뭐. 생각이 다르겠죠. 왜 안 해봐? 선생님도 뭐 수감이 뭐 되셨지만 왜 안 해봐? 예. 안 맞았을 뿐이지. 맞기 전에 다 불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그때 이제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예. 이런 정도 뭐 학생운동에서 그래. 예. 학비리들이 본래 이런 거야. 그래서 뭐 이 혀를 깨무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 이때 뭐 동지 두세 공연의 명의 시민을 혁명이 왜 불러서- 사회주의 정권을 세우는 거지? 뭔 소리야? 네. 그럼 뭐하러 혁명을 해?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이건 난 여기 냄새가 나 이 부분은. 그래요. 근데 되게 이 안전 부분은- 중요하게 많이 말하는 이 부분은 예. 내 자기 볼 때 기억을 예. 희화시키거나 조작했어. 근데 매일 맞다 보면 사고에 아니야. 어떻게 이거는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럼 목표가 뭐야? 당연히 사회주의 혁명이지. 예. 나는 왜 옛날 운동권 전력을 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갖다 이렇게 올바르게 솔직하게 얘기 못해? 왜 표 떨어지니까? 나는 그래서 이건 감점이야. 그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던 부분이긴 한데 네. 이 진정성이 그냥 안희정 지사 지금 말고 이제 예전의 모습을 상상하면은 안희정 지사 비판받는 부분이 또 설명충이라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해된다. 예, 제가 마침 이제 강원 선생님 그 강연 사회 보기 전에 네. 그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대변을 하셨던 윤태영 실장님 그 같이 대담하는 사회를 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잡담을 했어요. 이제 사회 보기 전에 뭐 처음에는 이제 안희정 캠프로 어떻게 또 가시게 됐냐 그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자기는 참 마음이 편하다. 안희정 지사 그때 지지율이 4%가 그랬거든요. 안희정 지사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참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그분이 선거 총 본부장이세요. 총 지휘하는. 예. 좋겠네. 그러면서 이제 안희정 지사 옆에서 보면 단점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기자회견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좀 화제가 됐잖아요. 네네. 자기가 실시간으로. 대담으로 실시간으로 한다고. 그분이 좀 설명충이라서 뭐든지 다 설명을 하려 그래서 단점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때 그 성향상 이제 뭐든지 이게 논리로 마음을 설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했던 분이 뭔가 이게 내 논리가 안 통한다 싶으면 그 어린 나이에는 좀 충격을 받았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진실은 뭐 모르겠지만 아니 논리가 안 통해서 지금 온 게 아니잖아. 이 말 그대로 하자면 예. 그 혁명 이후에 자기가 그 대안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자기의 그 무지 때문에 울었다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걸 생각 안 할 리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것도 없는 혁명이 어디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 네. 내가 볼 때 자기의 과거를 세탁하려는 뺑기다 이거. 예. 또 안희정 지사 후보 지지자들이 다음에 댓글이 다 이렇게 보이네? 달든가 말든가. 내가 보기엔 그렇다고. 네. 왜 솔직하게 얘기 못하냐는 거야. 한 명 한 명이 다 개인의 유권자, 개인의 그 의견을 가진 유권자니까요. 저는 자유롭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1988년 12월 대통령 특사로 집행유예 받고 나올 때까지 10개월간 그렇게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네. 근데 감옥 생활 내내 강원 선생님 믿지 않으시지만 네. 되게 부끄럽고 자다가도 일어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고. 나 같은 놈이 남들 앞에서 지도부 임내하면서 큰 소리치고
혁명은 다 이런 거야 하면 잘난 체 했던 지난 날이 굉장히 견디기 힘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혁명을 포기하는 근거인가? 뭐 그 안희정 씨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책을 참고해 보면 그리고 이때 뭐 또 1989년에 또 뭐 나름 중요한 일은 통일민주당 김덕룡 국회의원 비서로 들어갑니다. 이 계기는 1988년 12월에 네. 이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비서였던 대학 선배 김영춘,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죠. 부산 우리 동네 지금 예.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라고 김덕룡 의원실을 연결해줘서 이때 26살 때죠. 이때 비서로 들어간 게 또 인연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더 중요한 거는 1989년 말에 학생운동 동지였던 동갑내기 민주원 씨와 결혼을 합니다. 민주원 씨는 당시 박성무 평화민주당 의원 비서관으로 일했는데요. 그 두 사람이 고려대 1학년 때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자주 화제되는 거긴 하지만 안희정 씨는 집도 폐물도 준비할 형편이 안 돼가지고 다 망해 있으니까 이제 지 현재 부인 민주원 씨의 융자를 받아서 전셋집 구하고 큐빅 반지 사서 나눠 끼고 결혼을 했습니다. 큐빅 반지. 예. 이때 함진아비,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함지는 사람 역할을 한 사람이 안희정의 30년 지기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우상호입니다. 참 갑갑한 친구. 네. 두 사람은 1988년도 그때 이제 반미 투쟁 그 할 때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에 친구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역사적인 민정당, 통일민주당, 자유민주연합 김영삼과 이 3당 합당이 이루어졌는데 소름. 안희정은 이제 합당을 거부한 18명의 당직자들과 함께 꼬마 민주당의 남은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정치의 회의를 되게 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1년까지 견디다가 당에 사직서를 내고 이때부터 선배가 하던 출판사 영업부장을 맡아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게 이 됩니다. 10년이 좀 파란만장하죠. 예. 네, 이때가 인사신 사명대운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도소를 밥 먹듯이 들락날락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고란해지면네요. 네. 결혼하는 89년만 굉장히 좋은 기사년이었습니다. 용의신 대운에 결혼은 아주 좋은 때 했네요. 예. 좋은 세운에. 그래서 이때 뒤부터는 뭐 출판사 영업부장 하면서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냈어요. 영업부장이라는 직책에 좀 뭐 안 맞는다는 생각도 있었고 1990년대 초반에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두 가지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는 진보 진영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고 진보에 대한 가치가 이제 함몰되는 것을 바라보는 참담한 심정이 하나고 또 인간에 대한 실망. 막 그때는 이제 정치권도 한번 돌아보고 이랬으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에 그런 큰 꿈을 가지고 있다가 의지와 목적을 상실하고 3당 합당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 많이 보면서 되게 실망감을 많이 느꼈다고 그래 합니다. 근데 뭔가 지금까지의 느낌은요, 선생님. 초반에 이제 천간의 목이 이렇게 있고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이상적인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다. 양쪽이 다 능수능란하다 하셨는데 지금 이 나이 때까지는 뭔가 좀 이상 쪽에 치우쳐 있지 않나 하는 느낌도 좀 들거든요. 계속 대열이 화목으로 흐르니까요. 90년대 초반에 이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우리 시대가 가졌던 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다. 새로운 대안이 없어도 좋다. 사회주의가 무너져도 좋다. 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걸어야 할 바른 길, 사회와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가치의 지향, 이것이 있다면 설사 불가능한 길이라도 그냥 가자. 인간을 믿고 역사를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그냥 묵묵히 가자. 뭐 이런 생각을 그때 떠나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대운에 약간 눈여겨볼 게 1994년도 네. 이때 노무현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아, 이제 빰빠라밤. 무인 대운이 끝나갈 무렵. 예. 1994년 초에 이강재가 찾아와서 네. 노무현 의원을 도와 연구소를 해보자라고 안희정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안희정은 이제 정치 환멸을 느껴서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 막 무력감이 몰려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네. 뭐 노무현을 보고 노무현을 이러고 싶었는데 네. 학교 때문에 거절했는데 당시 노무현이 학교에 다니면서 일하라. 그래 된다. 그렇게 제안해서
했고 기억에 남는 거는 그래도 자기 보스인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군림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 그게 기억에 남다고 하네요. 예. 그렇게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노무현과 일을 하고 이제 인연을 이때 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생각보다 길지는 않네요, 그렇죠? 그렇죠. 94년 네. 네, 그렇게 무인대운 말미에 노무현과 만나서 32세 대운 기묘대운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김효대운이 네, 기묘합니다. 정말 기토는 최고의 그 용신. 용신이고 네. 묘목은 최악의 기신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반기 5년 소원과 후반기 5년 소원이 극단적으로 갈리죠. 아. 대통령이 되고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대통령이 되고 네. 본인은 감옥에 가고. 그렇군요. 요 대운 사이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네, 그 1998년 이제 노무현이 정치를 재개하면서 네. 1994년 만들었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네. 요 멤버들과 자치경영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과 사무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때도 살림을 맡았죠. 별일을 다 했는데 보험도 팔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기업 컨설팅 사업도 하고 그냥 되게 살림을 도맡아 했어요. 정치를 그 하셨는데 생수 장사도 하고 네. 장수찬. 그것 때문에 이제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이때 뭐 또 2001년에 이제 잘 아시는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경선 캠프에 3구 국장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 별건 아닌데 사람을 좀 가려 사귀는 걸로 좀 일화가 있었다 그러네요. 네, 이게 자기는 이제 혁명 소년 막 이렇게 자랐으니까 네. 원칙과 상식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해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보스인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덕목의 무게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만났대요. 그러니까 좀 자기 말로는 혈통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운동권 출신들하고만 이제 같이 노는 거죠. 그러니까 막 노동운동권 족보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잘 사귀지 못하고 그때 이러면서 사람들 만나보니 자기 얘기를 막 많이 재미없어하고 자기도 그 족보 없는 사람들이랑 만나면은 예, 또 재미없고 요때는 서로 사귈 일이 없었다고.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때 출세주의나 좀 개인주의적 성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대의를 위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요때는 사람의 교제폭이 점점점 줄어들었다고. 그때 그 후회를 좀 한다고 하네요. 오랫동안 이제 같이 동고동락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발굴의 능력이 있어서 여러 막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잘했는데 자기는 좀 그러지 못했다고. 또 다른 엘리트주의가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는 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2001년 잘 아시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는 노무현 이제 후보가 되라고 나가라고 이제 종용을 했고요. 그리고 캠프 살림을 맡았고. 근데 사람들이 이제 하도 좌의정 우왕제라고 떠드니까 자기는 2003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안 가고 TV로 봤다고 해요. 예, 막 폐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질까봐 두려워서.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아쉬운 2003년 12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감옥에 1년간 투옥이 됩니다. 예, 이때 이제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 삼성그룹으로부터 이제 수십억대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03년 12월부터 1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이때가 묘소내 개미세운 갑신세운으로 흐르던 때였네요.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때가 좀 사람들한테 많이 인상에 담는 말을 했는데요. 보통 최후 진술할 경우에는 가보면은 감형을 받기 위해서 좀 변명을 많이 말하거든요. 봐주십시오, 뭐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아닙니다 이런데 사실 그때 되면 그죠? 그래야 되지 않나요? 보통. 그또 뭐 사실 또 대통령이 됐다는 최고의 백도 있는데 안희정은 나를 엄벌에 처해달라, 승자도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남게 해달라 요렇게 말을 하고 이제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최후 진술입니다. 감형도 없이 이제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이때는 뭐 아무 뭐 득도 못 보고 그냥 한. 저는 이때 있었죠. 기억나는데 그때 제가 라디오 21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쓰러지기 직전인데요. 그때 이제 막 출소한 안희정이 라디오 21을 한번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만기 출소한. 만기 출소한. 그때 저는 안희정을 이제 말로만 듣던 안희정을 처음 실물을 처음 봤는데 그때도 카리스마가 굉장히 대단했어요. 대단했고 내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그가 나오고서 먼저 자기 스태프들한테 한 말이 절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이렇게 용돈을 얻어 쓰지 마라. 네. 그때 아직까지 이제 그 사건이 나기 훨씬 전인데. 네. 결국 이광재도 박연차한테서 얻어 쓴 네. 그 용돈 때문에 결국 나중에 이제 격추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실 안희정도 문제가 됐었죠. 상품권 받은 것 때문에 뭐 불구속 기소가 됐지만. 그래서 좀 이럴 때 좀 정치적인 좀 이렇게 뭐랄까 직관적인 판단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나중에 언젠가 예. 이 찌질한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실제로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예. 문제가 크게 됐었죠.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의 정말 그 험지 있는 강원도에서 정말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이광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진짜 막 5만 달러. 네. 이 사회 5만 달러의 진실을 보면 참 웃기는 건데 네. 그게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총 액수가 이렇게 뭐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네. 그 사실 그래서 뭐 기업인이 자기가 후원하는 정치인이 뭐 이렇게 행사를 할 때 용돈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관행인데 네. 그걸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네. 5천만 원이니까 너무 찌질하니까 5만 달러. 네. 다 그때 뭐 모든 걸 다 달러로 말했죠. 아니, 5천만 원이 안 되니까요. 네. 참 그때는 안타깝습니다. 뭐 30 몇 촌까지 음. 막 뭐 시비를 걸던 때니까요. 30 몇 촌이요? 예, 뭐 권양숙 여서의 뭐 32촌 뭐 몇 촌이었죠. 그 숫자도 잘 생각 안 나요. 조선일보에서 엄청나게 공격했죠. 예. 참 박연차 게이트. 예, 예전에도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도 박연차 게이트 때 그때 이제 엄청나게 불려가셔가지고 그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 그냥 그 문중에 있는 땅을 그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일이 수표란 있었다고? 이유만으로 그래서 저보고 절대 너는 검사랑 결혼하지 마라. 전혀 검사랑 결혼할 것도 없는데. 검사한테 좀 심하게 당하셨군요. 예. 예. 아버지 말로는 참 없는 죄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내가 이해가 된다. 네. 갔다 오시니까. 가면은 진짜 웬만한 정신력이 아니면은 검사가 달려들면 자살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참 박연차 요즘에 아직까지도 박연차 이름이 뉴스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니까. 뭐 일단 그 계속해서 또 반기문 문제로 또 터졌겠죠. 네, 뭐. 네. 다시 한번 또 그 왔다가 다시 이제 사그라 들었습니다. 반기문이 내려가면서. 예. 그리고 뭐 이때 뭐 별건 아닌데 그때 이제 갔다 왔다가 끈 떨어진 백수 시절에 안희정의 보좌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윤가피 씨가 이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일화들을 페이스북에 적은 게 있어요. 예, 허름한 사무실에 찾아왔는데 안희정 씨를 직접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만났으면은 막 대선 후보 스타 이렇게 가슴이 뛰었을 텐데 그때는 별것도 아니고 잽싸게 미팅 끝나고 이제 튀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안희정 그 지사가 아무래도 자기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잘 만들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대화를 계속 나누자고 했대요. 차도 여러 번 마시면서 대화를 끝내고 보니 거의 저녁 때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지자체장으로 출마를 하고 싶다. 속으로 윤가피 씨는 분수를 알아야지. 예. 그리고 자신은 막 충남에 자주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막 대화를 많이 했다고 노트를 막 잔뜩 꺼내서 보여줬대요. 속으로는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러면서 그거를 노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했대요. 설명충. 예, 손으로 꾹꾹 눌러 쓴 정책 노트도 다 설명을 했대요. 네. 이건 더 안 궁금한데 요까지 1시간이 걸리고 또 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하나하나 다 얘기했대요. 네. 이게 아마 본인 기억으로는 3시간짜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는 듣고만 있었대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나게 좋은 기회인데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궁금한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셨다고? 네.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 윤가피 씨 본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왜냐하면 내일 야근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교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윤가피 씨가 남긴 말은 안희정은 작은 만남에도 최선을 다하고 상대를 설득하고 경청하는 겸손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다. 그런 모습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비결일 것이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냈더니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예, 그런 또 일이 있었네요. 지금이나 뭐 어릴 때나 설명충 안희정은 여전했다.
예, 그런 게 뭐 짧은 일화라면 일화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설명을 잘한다는 건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적절하게 그냥 간략하게 가야 될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설명이 나와야 될 때도 있는데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러니까 지금 안희정을 만나면 아 이렇게 지금 대단하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막 자기를 앞에 두고 오랜 시간 설명을 하니까 되게 좋았을 텐데 이제 그때는 또 전혀 제기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막 설명을 하면은 아 뭐지 이 사람은 예. 이런 기분이었겠죠. 아 되게 솔직한 어떤 네.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윤가빈 씨. 예, 그다음 이제 이 대운이 이제 2006년부터 네. 42살에서 이제 작년 2016년까지가 이제 경진대운입니다. 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금이 계속해서 이 토가 따라다녀요. 지금 40년째. 네. 근데 이제 앞서 무인 기묘대운에서 봤듯이 네. 꼭 이 용신대운이 다 기신대운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네. 이제 예. 그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지속성이 없었어요. 또그 대한 또 후폭풍 맞고 네. 뭐 학생운동 지도자 된 건 좋은데 안개부 걸려가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네. 밝히다가 이제 드디어 한신. 이제 한신이지만 이건 중요한 게 이 네. 관입니다. 편관. 아, 편관이 한신이요. 예, 그런데 편관이 또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에 있는 신금과 이제 투출돼서 이제 드디어 관의 힘이 발휘되기 시작하고 그 관을 밑에 진토 자신의 용신인 진토 편제가 이제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안희정의 시대가 예.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는 사실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별건 없습니다. 뭐 네. 중요한 주안점으로 살 거는 네. 2010년 7월에 드디어 제 36대 충청남도 도지사가 된 것. 네네네. 그리고 2014년 7월부터 네, 참고로 2010년 이제 그 이 될 때가 네. 네. 이제 경진대운에서 이제 경- 역시 또 경금 편관 네. 편관이 투출하는 경인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편관이라는 것은 정관은 쉽게 말해서 이제 공무원적인 관직이라면 네. 편관은 선출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강력한 선출직이 천간에 떴을 때, 네. 그래서 우리 대운과 세운에서 떴을 때 지금 이제 당선되었고요. 그리고 2014년 7월에 또 재선 37대 네. 충청남도 도지사로 또 재선이 됐죠. 네. 근데 실제로 2010년 당선은 정말 그 기적적인 회생이라고 기적적인, 해야 네. 되나요? 그렇죠. 네. 그때 아무도 안희정 지사가 네. 충남지사에 당선될 걸 몰랐죠. 거기 뭐 민주당이 당선된 적도 또 없고, 없고. 인지도도 그러니까요. 없었고 또 그때 이미지가 약간 또 그 노무현 정부 하에서 이제 정치자금 수수법 위반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네. 정말 그때 그리고 이제 네. 자기 스스로도 패족이라고 한다는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음. 참 뭐 그때 또 이 당시 사실은 예.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하시고 네. 또 이제 그런 또 정서적인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연민론이라 그럴까 그런 것이 또 이랬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본인이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네. 충청도민들의 어떤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노력했었고 네. 또 이제 전국적인 또 노무현의 추모 분위기 네. 이런 것 속에서 이제 정말 기적적으로 당선했죠. 당선되고 또 나중에 2014년에 이제 재선까지. 중요한 건요. 이 당선되고 난데 재선까지 가는데 보여줬던 거. 이때 사실 당선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네. 실제로 도지사가 되고 난 뒤에 네. 네. 사실상 그 도정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그야말로 뭐 북한식으로 말한다면 네. 뭐 흔히 말하는 현지 지도. 네. 그러니까 현장에 임한 그 당시에 정말 그 굉장히 보수적인 충청도민들로부터 네. 이제 우리 안지사, 우리 희정이 라는 이제 그 굉장히 애칭을 얻게 되는 긴가민가 해서 뽑아놨는데 너무 잘한다. 네, 근데 긴가민가일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뭐 지자체장을 해봤던 것도 아니었고 잘 모르잖아요. 네. 어떻게 뭐 운영을 할 것인지 네. 그게 없는데 까보니까 알짜배기였던 저희는 거죠. 사자 새끼는 사자인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이재명 시장이 이제 시장 중에서도 항상 뭐 공약이나 뭐 그 주민들 만족도에서 1위를 하듯이
안지사도 도지사 중에서 또 항상 1위예요. 공약 이행률이나 뭐 만족도나 항상 1위입니다. 굉장히 도지사직을 잘했다. 그래서 드디어 꽃이 핀 것 같은 네. 그런 그래서 느낌입니다. 이제 이 진토 자신의 용신 편제 대운에서 아주 깃발을 날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지금 대선에 이르는 이제 일종의 KTX 표를 예약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뭐 그때 농민들한테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뭐 도지사로서 제일 힘쓴 게 농업이었는데 네. 이제 농업 문제는 시장 논리로만 따질 수 없고 정부가 나서서 이제 민주주의 원리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면서 또 많은 뭐 공약이나 제도 같은 것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예. 아 정말 음. 그 지자체에 맞는 맞춤형 네. 도정을 펼치신 것 같네요.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아도 진짜 이 대운 때는 정말 안희정 지사가 꽃을 피웠죠. 그리고 52세 대운으로 넘어옵니다. 음. 근데 이때는 신사 대운입니다. 지금도 신사 대운 속에 있으신데요. 있는데요. 네. 어떤가요? 이게 이제 막 들어온 거구나. 여전히 이제 경인대운만큼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 신사대운 또한 여전히 이제 그 희신 사화를 동반한 이제 이 정관대운입니다. 경진 대운만큼은 아니지만 네네. 굉장히 정말 좋은 기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사실은 2015년 을미년만 하더라도 사실은 중앙 정치인으로서의 안희정의 존재는 사실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병신년 작년 이제 말 또 역시 또 등장하죠. 편관의 절. 이 편관의 기운이 또 관의 기운이 또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인지도가 전국적인 인물로 상승을 하게 되고 지금 이제 정유대운 역시 그 자신의 희신년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 보면 한 해 전체로 본다면 여태까지 한 후보 중에서는 사실은 가장 좋은 대운과 세운의 그런 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뭐 금 역시도 한신이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얘기를 나눴지만 지금 이제 이 대선 국면에서 혹은 뭐 민주당 경선 국면에서 예전에 그 막 혁명 소년이랑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성향들이 혹시 사주에도 있는 건지 살짝 궁금하거든요. 보수 혹은 뭐 중도 이런 성향이 있나요? 예, 사실은 그 이분 안희정의 명식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 중심주의적 가치, 이제 뭐 본인 스스로 얘기했던 민주주의자로서의 그 가치는 있지만 사실은 아까 제가 갑신일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주가 시주가 식상생제 되는 기사시주입니다. 기사시주인데요. 이건 뭐냐면 갑신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권력에 대한 어마어마한 권력에 대한 그 의지를 말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을 말하고 식상생제는 굉장히 아까 말한 현실적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을 중시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기기 위해선 얼마든지 보수의 그 아이콘들도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보수의 이미지를 나 탐낼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권력 의지의 결정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재명한테는 보이지 않는. 이제 이재명은 사실은 이제 질주하는 기관차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슬로가 딱 모이는 순간에 그 슬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냥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거라면 뚜벅뚜벅 그냥 걸어가네 그냥. 여기는 이제 철저히 이 정치가로서의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담았고 그리고 굉장히 사려 깊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같은 오해를 설명. 가령 이재명의 그 가천대학 발언 같은 거 그런 건 굉장히 실수거든요. 정치가로서는. 그렇죠. 그것에 뭐 그 컨텍스트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치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정적 후보 라고는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승리를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권력 의지를 위해서는 네.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타협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승리 가능성이 제일 높을 수도 있는 그런 그 후보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요즘에 안희정 지사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명확히 하라는 말을 되게 많이 근데 듣는데 사실 별로 의미 없는 질문 네. 같은데 나는. 근데 이쪽 전통적 야권 아니요. 지지자들한테는 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저 의미가 같은 있는 경우는 질문이죠. 진짜 너무 감각이 네. 없는 거예요. 그런 쪽에는. 안희정 지사는 요즘은 이렇게 말하죠. 진보나 보수의 가치로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래서 안희정이 생각하는 안희정은 그냥 민주주의자다. 이렇게. 저는 네. 굉장히 비겁하게 들려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한마디로 말장난이고. 저는 그 말장난에 또 음. 혹하는 네. 갈대고요. 그냥 이제 이런 갈대들을 자기들은 끌어들이기 위한 그냥 예. 진짜 정치인들은 쑥이 같은 후보자들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을 그렇죠. 보고 문재인 편 할 때는 문재인, 이재명 편 할 때는 이재명 좋아. 이거 안희정 편으로 가니까 안희정이야. 안정인 것 같아.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유승민 하면 그럼 유승민이 전점이 많네. 유승민도 매력이 많거든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예. 고백하지만 저는 대한민국 평균 이하일 수도 있거든요. 정치적인 어떤 뭐 지식이랄까, 어떤 수준이랄까. 그래서 저도 근데 한 장의 투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예. 많이들 어필해 주시고요. 예. 예, 뭐 저는 하여튼 그래서 안희정을 일단 명식상으로는 네. 그 굉장히 프라미싱하다 지금 올해가 의외로 저는 뭐 삼성과의 유착에 대한 것이지만 글자 그대로 여러 찌라시 루머이기를 바라고 네. 진심으로. 네. 근데 그야 먼저 대통령 만약에 안희정이 대통령이 되고 난다면 네. 난 저는 좋아요. 안희정이 온갖 보수한테 앵벌을 했으라도 네. 이길 수만 있다면 전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이기고 난 뒤에 쌩까시면 되거든요. 예. 케네디처럼. 예. 근데 만약에 그러게요. 예. 사실 속았지롱 하면서 정말 진심. 근데 난 저는 솔직히 안희정이 뭐 어떤 세상을 네. 아는지 난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내가 나한테 들리는 안희정의 워딩은 전부 다 그냥 관념론적인 워딩밖에는 없고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죠. 예. 그냥 부처님 반토막 같은 소리들 뿐이야. 누구나가 그냥 중3 이상의 글짓기 잘하는 애들이 할 수 있는. 그 전혀 진정성도 안 느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적이잖아. 근데 정말로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이 되어서 쌩까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모를까. 네. 만약에 진짜로 두루뭉실하게 민주주의라는 그냥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명패는 앞에 하나 걸어놓고 그리고 똑같이 그냥 뭐 대기업하고 야합하고 그리고 뭐 조중동하고 적절하게 이권을 나누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 역사의 후퇴가 어마어마한 이런 진짜 역사의 후퇴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과연 그렇게 진짜 현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완벽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가? 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흔들리는 건데 그냥 작전이 좋다. 저렇게 할 맞아요. 수도 있구나. 이게 지금 작전이기만 하면 좋은데 네. 네. 이 작전이 만약에 본질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좀 글쎄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예. 우리는 그걸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합니다만 안희정이든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또 그 누구든 예.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에요. 네. 그냥 우리랑 똑같은 인간일 뿐이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경선 후보가 된 사람을 뽑을 거고. 예. 예. 일단 그러면 그런 약간의 불안감, 예. 의심이 든다. 네. 그런 건 있으신데 그러면 뭐 이렇게 만약에 니팔자가 어때서에 안희정 지사가 조언을 구했다면 명리학적으로 어떤 쪽에 좀 더 뭐 우선 이제 명리를 떠나서라도 뭐 공약의 구체화에 관해서는 어필을 해주셨고 또 혹시 더 있을까요? 저희 희정 오빠를 위해서. 이분은 진짜
감목에 그 해수월지 편인을 둔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지금 자신의 네. 모든 수를 다 모든 끼와 매력을 다 부리고 있어요. 자기 지금 배를 지금 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다 쓰고 있고 이것도 잘 먹히고 있어요. 네. 실제로. 시기상으로도 잘 먹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이게 만약에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전술이라면 굉장히 훌륭한 전술이 지금 수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몇 번 지금 실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무슨 이상한 뭐 특전 사령관 그 네. 전인범 씨. 뭐족 같은 그 여자 총장 마누라 네. 그런 거는 왜요? 그런 거 도대체 그 옆에 사람들 없나? 그 그런 거 하나 스크린 못하는 스태프들이 뭐 하는 네. 스태프들이야. 참 그분이 참 밀떡들 사이에서는 엄청 추앙받는 분이신데 또 그 발언이 좀 자기 부인이 그 비리를 저질렀다면 내가 권총으로 쏴 죽일 거라고 너무 실언을 크게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그렇고 뭐 전두환 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예. 그 실족들을 하면서 그 모습도 저는 좀 보기 좀 그렇더라고요. 뭐 장관 역대 뭐 외무부 뭐 대사들 뭐 그다음에 뭐 장관들 몇십 명씩 뭐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애들 우르르 이렇게 병풍으로 들러리 세워가지고 세과시가해서 뭐 마치 옛날에 김영삼 뭐 DJ들랑 뭐가 달라. 또 뭐 진짜 네. 권력이 될 것 같으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왜 사실 기대가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안희정은 굉장히 참신한 방식으로 네. 완전히 선명하게 네. 지금 딱 각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이 참 굉장히 샤프하다, 네. 스마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발 이제 되고 난 뒤에 자신의 역사로부터 자신이 배신하지 않는 정신이 정말 진정으로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저는 뭐 힘들다고 봅니다. 네? 선생님은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이상의 실험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권력이 주는 당위가 훨씬 더 달콤하니까. 역시 저는 또 콩깍지가 꼈나 봅니다. 이번엔 안희정 편 끝나니까 이제 안희정. 참 큰일이네. 예. 빨리 경선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진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경선에서 이 후보들이 안희정 지사가 팍팍팍 올라오고 있으니까 멋진 경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싸워서. 근데 예. 부디 저는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네. 좀 아름답게 결말이 났으면 하는 지금 상황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예. 더 악화되면 안 돼. 공동의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뭐 설 지나면 저기 한국당인지 자유당인지 거기서 막 깜짝 놀랄 대선 김진 후보가 나왔잖아, 김진. 깜짝 놀랐어 진짜. 야 역시 정말 걔들은 우리를 정말 예.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 예. 내가 거기 저기 국민 그쪽에서도 만약 국민 경선하면 나 참여해서 나 김진한테 던질라고. 예. 내가 존경할 맞지 않는 우리 김진 논술이야. 이게 내가 볼 때 그 허경영 이후로 가장 예. 우리 한국 정치사가 난 진정한 일단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런 말도 나와요. 예. 트럼프가 됐듯이 알 수 없다. 이 재밌는 게 이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쫙 보여주면서 막 이제 한 10명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지율을 보여주는데 다 0% 이런데 사람들이 댓글장에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제 그 모 영화에서 설경구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야, 방송에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야, 싸움도 족밥 싸움이 재밌어. 참 어떻게 이런 참 세상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 깜짝 놀랄 사람이 김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또 더 없나요? 이제 더 없나? 김진 나왔으면 끝이야. 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킬 수는 없어요. 진짜 예. 급하시긴 급하신가 봐요. 참 그냥 안 하고 말겠다. 예. 진짜 들어서. 진짜 재밌는 구도입니다. 참 이런 구도를 보다니. 예. 정말 재밌어요. 정말 예. 재밌네요. 그리고 참고로 증언사 하나 넣어도 됩니까? 네. 강원 선생님은 네. 제 결혼 선물로
오디오를 주기로 하셨습니다. 네. 예, 말 바꾸실까봐 아이라 방송으로 남겨 넣으려고 이러면 아니 근데 예. 그거 앞에 나가서 예. 그거 넣으려고 했어 오프닝 할 때. 아, 그래? 아, 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 한 두 번 세고 막 에코 넣어서 막 예, 알겠습니다. 퀴즈. 빰빠라밤. 여러분 돌발 퀴즈입니다. 선생님 내주시죠. 네. 퀴즈는 네. 바로 그 안희정 지사의 대운의 어떤 한 대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해서 뭐 병인 대운이다, 네. 무술 대운이다 이런 네, 식으로 맞춰주는데 바로 이 기토가 용신이고 묘목이 기신인 네. 안희정 지사의 대운에서 네. 2002년 죽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네. 그 뒤에 본인은 감옥에 가야 되는 네, 네. 그래서 참 힘든 네. 안타까운 네. 정말 극과 극의 흐름이 네. 동시에 일어난 대운이 있습니다. 네네. 참 기묘한 대운이죠. 네. 참 기묘하네요. 네, 자 그 대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글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네, 정간. 지지. 네. 그러니까 뭐 갑자, 네네. 뭐 무술,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두 글자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려워진 것 같지가 않네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이상한데. 네, 퀴즈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만. 지금 저희가 1차 대명초에서 문재인, 2차에서 반기문을 했지만 가셨고요. 네. 세 번째가 이재명, 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안희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도대체 누군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실은 이제 안철수 해야죠. 순서로 그렇죠. 가면 예. 황교안을 해야 되거든요. 예. 뭐 사실은 황교안이 지금 지지율이 16.5%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분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 할 때도 황교안을 빼고도 많이 해요. 예. 그 빼면은 뭐 안철수입니다. 안철수로 하죠. 뭐 다음. 네, 다음엔 그럼 황교안을 건너뛰고 예. 찰스 찰스. 찰스 안으로 가죠. 안철수 씨의 명식을 모시고 3월 중순쯤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창규님이 오로라를 보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 20분 지나면은 전 결혼이 내일입니다 이제. 제 지금 휴대폰이 이거 아세요? 밤 몇 시 되면 이렇게 그 시야에 피로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기능이 노랗게 있더라고요. 바뀌거든요. 예. 지금 노랗게 바뀌었어요. 예.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11시 같고요. 반입니다. 예. 네. 날짜를 공지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3월 중순쯤 대명초 네. 5번째 시간 안철수 네. 명식을 모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네, 좋은 밤 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